자,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강입니다. 네. 그래서 왜 좋아요? 좋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강사님들도 속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헌신하는 게 사실 되게 큰 일이거든요. 우리 백군 전도사님은 여러분 이거 헌신하는 1시간 위해서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안산에서 오면 1시간 반? 뭐 걸릴 거예요. 막히면 2시간 걸리거든요. 편도. 왕복하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광 목사님도 이천에서 오세요. 되게 멀리서 오신다니까요. 김동건 목사님 이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멀리서 오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너무 귀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 있는 랩런트보다 오늘은 지금 아마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날이 춥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과자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먹는 거 절대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어라. 먹으면서 들으세요. 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 먹으면서 칼로리 보충을 하면서 듣고 목마르면 마실 거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들으세요. 다만 사줄 돈은 내가 다 갖고 있진 않다. 그래서 한두 사람 정도 오면은 내가 커버 가능.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인도받으시면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뭐 다음 주에 가면 박수를 치겠지만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진짜 귀한 강사님들 위해서 박수 말 나온 김에 박수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랩넌트 대회 메시지 3강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전도학 8강 시간이고 세계 랩넌트 대회 3강 메시지 절대망대.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라 말씀을 우리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니까 절대망대예요.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랩넌트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첫 시간에 나왔었던 그 랩넌트 대 1강 메시지에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일단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강 메시지, 영적 서밋으로, 오직 한 길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왔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 3강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강,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랩넌트 대 WRC 1강. 2강, 영적 서밋으로 가라. 3강, 시대에 앞서가는 작품 만들어라. 이게 랩넌트가 응답받을 절대 망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작정하고 계시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랩넌트가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랩넌트가 앞으로 가게 될 대학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여러분 때문에 방송국에 세워지고 포털에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게임 회사에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막 스포츠 현장에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곳곳에 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망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3단체가 전 현장을 장악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단체가 4차 산업혁명 분야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더우니까 잠깐만 옷 좀 벗을게요.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일부러 더 편하게 입고 와요.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를 강사들을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질문도 편하게 하고 뭐 포럼도 편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가볍게 입고 오는 거예요. 물론 옷을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할 거 아니고 옷을 청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질문할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 마인드는 그렇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거나 빵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좀 편하게 마시라고 저도 옷도 일부러 편하게 입고 오고요. 일부러 잠바 후줄근하게 입고 오고요. 그래서 더 벗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이 시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은혜는 주일날 강단 여러분 교회 예배를 통해서 받거든요. 이 청소년 신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메시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일으켜야 되지? 라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내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막 던져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은 되게 활기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액티브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잠바를 벗은 것은 아니고 더워서 벗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1차 산업혁명 뭐였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 3차, 4차, 5차 산업 이렇게 유 목사님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영어 통역이 지금도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통역하시는 사모님 통역하실 때는 정확하게 아세요.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시거든요. 산업혁명이에요. 왜냐하면 1차 산업은 뭐죠? 여러분? 농업. 그렇잖아? 2차 산업이 공업, 제조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 4차, 5차에 대한 분류법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3차, 4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산업혁명을 말해요. 주로 요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주로 주식 투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분류를 만들어낸 사람은 다보스에서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류법은 뭐냐? 원래 없었던 건데 장사를 하려고 책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막 하는 거지.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사람들 분류에 따르면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해. 이 사람들 분류에 따르면 1차는 증기기관에 의한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스티븐슨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알지?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분업 이후에 일어났던 산업의 혁명이 공장제 공업으로 넘어가면서 공장제 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1800년대 이때 일어났던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래. 그래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들어와서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1차는 증기기관 통해서 석탄 중심의 산업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이다. 효율이 엄청 올라가니까. 그게 20세기 들어온 거라는 거지.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3차 산업혁명은 IT 혁명이다. 정보 기술을 통해서 또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사회가 완전 뒤집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제는 생산의 주체가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 사람이 기계를 움직인 거다. 근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기계가 생산의 주역이 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 자신이 생산을 하게 된다. 즉 AI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볼게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얘기는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분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거 들어봤나요 혹시?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있어? 네. 우리 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때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나 봐. 왜냐하면 너무 살아가는 상황이니까. 1차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시 시대에 살다가 수렵 채집으로 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주하게 됐다. 불신자 이론이에요. 2차 제2의 물결은 공업시대가 됐다. 공업혁명이다. 3차 혁명은 제3의 물결은 정보기술이다. 그래서 IT 인터넷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정보화 사회인 거죠. 이 사람은 엘빈 토플러는 제4의 물결까지 예측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4의 물결이 뭐겠습니까? 했을 때 기자들이 자꾸 던졌는데 여기에 넘어가진 않았어. 근데
한 가지 이제 사인을 제시한 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의료, 생명과학 이쪽이 제4의 물결이 되어서 뭔가 다른 세계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는 얘기했어요. 다니엘 벨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터 드러커라든지 이런 사람 얘기는 오늘 하지 말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요.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산업혁명론이에요. 이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러면 얘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4의 물결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이다, 5차 산업이다 하고 메시지에 나오면 그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개념이 정립된 게 아니니까. 공식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없는 시대가 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특징은 AI잖아. 그래서 AI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지금 AI 때문에 특이점 오는 것들 여러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AI 때문에 오는 변화들. 뭐가 있을까? 일단 무슨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AI에 의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돈 벌어 먹는 애들이 많이 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 AI 이쪽에 명령어 몇 개만 입력해주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림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AI가 학습해가지고 뭔가 이제 챗 GPT 이런 거 만들어내가지고 질문하면 바로 답 주고 연구 성과를 다 만들어내고 논문까지 써내고 소설도 쓰는 걸 여러분 보고 있죠? AI가 지금 영화 시나리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에서 작가 파업을 했어요. 작가들이 파업을 했어. AI 때문에 우리 직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 AI 활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체 글 쓰지 않겠다. 파업을 했어. 그 정도로 지금 되게 깊게 가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되게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누가 지금 제일 주도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앞서가고 있죠? 구글이 앞서가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가겠지. 일론 머스크 이런 친구들이 앞서가고 있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AI를 끌고 있는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분야도 3차 산업혁명을 이미 성공적으로 장악한 시대의 지배자들이 거의 이제 새롭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정보혁명 처음 일어났을 때 일어났었던 회사들도 좀 지나니까 많이 정리가 됐거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야후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는 거의 이제 미국에선 사라졌죠. 일본만 남았어요. 일본 야후만 남았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되게 많았어요. 넷스케이프, 알타비스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때 막 일어났던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서 전부 정리가 되어가는 거야.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일어났다가 네이버로 완전 통일되어 버리고 다음도 망해버렸지. 다음도 엄청 컸거든. 망해버렸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잖아.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지금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구글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들도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그 비중을 이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애플 친구들 얘들 있잖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이제 더 이상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중단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끌고 난 다음에 자기가 AI 회사 하나 인수했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플 지금 개쩔죠. 요런 애들, 요런 글로벌 IT 기업들, 글로벌 엄청 대단한 앞서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 하고 있느냐? 회사에서 명상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글 조사해보면 최고 명상 책임자가 회사에 있어요. 최고 명상 책임자예요. 최고 경영 책임자가 CEO예요. Chief Executive Officer예요. 그 다음에 최고 운영 책임자, Chief Operation Officer 이렇게 COO, 최고 재고 책임자 CFO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어. 구글에 최고 명상 책임자 CMO가 있어. Chief Meditation Officer가 있어.
그래서 그 구글에 들어올 만한 인재들이면 한국에서 구글 취업하는 사람 많지 않겠죠. 별로 없어요. 몇 명 없다니까. 구글 본사에 들어간다 몇 명 없어. 그러면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미쳐가거든.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줘야 되냐 이거야. 그 어마어마한 회사, 얘들을 캠퍼스라고 불러. 그 캠퍼스 안에, 회사 사옥 안에 명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명상 컨퍼런스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엄청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와,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 장악한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세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트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엘리트들을 장악하려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명상하는, 초월 명상하는 뭔가 다른 세력을,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신학원 강의를 위해서 조사했던 자료예요. 아마 기도학 시간 교재 그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왔었나요? 이번 학기 교재 무슨 차드 멍탄인가 뭐 이런 사람 혹시 뭐 사진 나왔었나요? 1, 2학기 기도학 교재에 보면 그래서 그 명상 운동 하는 사람 요 사진 나오고 막 구글에서 하고 있는 명상팀 나오고 그래서 그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도 엔지니어야. 구글에 입사를 했어.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는 거야. 회사를 포기하고 휴직을 하고 어디 명상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원래 동남아 사람이거든. 미얀마인가 뭐 하여튼 그 동네래. 그래서 명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명상이 답이다 하고 회사 와가지고 막 전달한 거야. 이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이 말이 맞다. 이거 효과가 있다. 야 그냥 너 일하지 말고 명상 책임자여라. 이렇게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자기도 명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 명상시키고 그러면서 명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명상시켜줄 수 있는 승려들 있잖아. 티베트 불교 스님 이런 사람들 계속 끌고 들어와가지고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한국에 불교 방송이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한국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장을 이렇게 장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이 전부 다냐? 또 그건 알 수가 없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요 AI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는 기준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는 얘기를 못하고 자율주행차 이것도 AI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번 주였던 거 이번 주에 누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자율주행 해가지고 그 운전석에 아무도 앉지 않은 채 자율주행 해가지고 그 경상도에서 울산 가는 고속도로 주행을 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어그로 끌어서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은 거야. 왜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기술은 아니잖아. 자율주행이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먼저 해버린 거야. 운전석에 앉지 않은 채로 고속도로 주행을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하고 영상을 올려버린 거야. 실제로 우리 도로에는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더 빨리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차가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차잖아요. 누가 해요? AI가 하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AI만 운전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이제 오겠죠. 안 오겠어요? 지금 자꾸 문제 생기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졸음운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할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완전 그 치매 와가지고 할아버지 운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주에 일어났던 얘기들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겠어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차량 운전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운동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이 하다가 무슨 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위험하다. 안 된다. AI에게 모든 건 맡기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일까요? 지금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AI가 그 자율주행으로 잘 하고 있고 이 차의 주인은 차에서 잘 자고 있어. 근데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길에서 막 튀어나왔어. 여러 명, 한 5명, 6명, 한 10명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무단횡단으로. 그러면 지금 이 가고 있는 차를 멈추거나 옆으로 이제 틀거나 하면은 이 차 주인은 죽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니면은 이 차의 주인, 자고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길 건너고 있는 초등학생 무단횡단하는 10명을 치어서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AI야. AI에게 주어진 과제야. AI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그죠? 복잡한 시대거든요. 여기에 기준을 누가 세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기준 설정을 누가 하느냐의 싸움이거든. 근데 지금 영상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종교인이 들어가서 뭘 한다 안 한다 뭐 구글에서 누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 그게 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 기준 세팅의 3단체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의라는 것을, 올바름이라는 것을 3단체가 규정한 채 이 속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시대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고 공식화하고 표준화할 것이라는 사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3단체가 만들어낸 정의, 올바름, 저스티스 속에 복음을 막는 것, 복음을 반대하는 것,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게 진정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만 이대로 간다고 해도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겁니다. 5차 산업혁명 때 가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4의 물결 이거 결합해가지고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붙는다고 칩시다. 최근에 나오는 연구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화를 없애주는 기술이 나온다고 해요. 노화를 없애주고 유전자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DNA가 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해주면은 노화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기술이 나왔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70세, 80세, 90세가 되어 가는데도 피부가 전혀 바뀌지 않고 10대 피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근데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갈까요? 그죠? 그러면 AI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을 때 탑 계층, 탑에 속하여 있는 요 계층들은 노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노 로봇이 미리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노 로봇이 생체 내 체내에서 암세포들을 계속 찾아내가지고 그 즉시로 사멸시켜 버린다. 이런 시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요 단체는 그때 뭘 하고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주제들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그 시대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어른들은 없어. 그때쯤 되면 하나님 나라 갔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죽음까지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시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요 시대에 네피림 작전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뭐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 위에서 떨어진 것,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영적 질병과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이엔드를 완전 장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 이 엘리트 계층들을 완전 지배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 현장, 서밋 현장을 장악하고 그 밑에 있는 계층들, 모든 90%, 99% 계층은 할 일이 없어서 일 안 한다니까? 그러면 1% AI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준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네피림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1%들이 장악한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의 생산품과 모든 경제는 이제 막 분배가 되는 것이 나머지 99% 계층은. 그럼 99% 계층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돈도 별로 없어. 그냥 위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위에서 주는 오락을 가지고 사는 거야. 로마 시대 때 그랬거든. 로마 제국 때 그랬거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로마가 점점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상위 1% 이 귀족들한테 모든 경제가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 99%들은 할 일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고 그냥 로마로 신혼자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로마에서는 계속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빵을 줍니다. 그리고 빵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무료로 볼 것을 제공합니다. 서커스, 빵과 서커스라고 들어봤습니까? 검투사 경기, 이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뭐 오페라 같은 것도 해주고 뮤지컬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 인기는 검투 경기야. 이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보도록 만드는 거야. 스포츠 전차 경주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공짜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놀기만 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네피림에 장악당한 사람들이 그 네피림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1%를 장악하고, 그 1%가 만들어낸 귀신 문화를 보고 모든 사람은 좋다고, 아무 일 안 해도 돼. 별로 야심도 없어. 높은 데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높은 데로 올라갈 이유도 없어. 그냥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보면서 즐기면서 살면 돼. 수백 개 채널에서, 수천 개, 수만 개 채널에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만 개 채널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쏟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계속 무료로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구독 이런 시대가 된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출근 안 해도 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웃기겠죠? 시대가 웃기겠죠? 당연히 오게 될 거예요. 정신질환 시대요. 영적인 큰 질병 시대가 될 거예요. 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길게 얘기했죠. 지금 요 얘기를. 한번 제가 그냥 뭐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치? 요렇게 앞으로 흘러간다는 걸 그냥 요 정도 상상만 해봤다고. 절대 망대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렘넌트가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서 요 흐름을 깨트리지 않으면 요 상황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재앙시대가 당연히, 디스토피아의 사이버펑크의 그 재앙시대가 당연히 오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니까. 뒤집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렘넌트가 시대를 앞서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내라. 뭘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제한적 집중,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Limited concentration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뭘 하는 것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꺾어버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제한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한시켜서 삭제해서 오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에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뭔가 많은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좋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복음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오직이 되어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오직이 되어 있냐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요 시대를 못 막고 못 이긴다고. 이 시대 살아남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 그냥 사육당하는 돼지가 되는 것밖에 길이 없다니까. 꺾어야 되거든.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거든. 근데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 있는 거야. 여러분 보고 영원히 유튜브 보지 말고, 영원히 넷플릭스 끊고, 영원히 게임 끊고 살아라. 틱톡 하나도 보지 말고 쇼츠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 당장 탈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봄으로써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집중은 먼저 가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하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나에게 와 있는 다른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소거해 주는 거예요. 삭제해 주는 거예요. 제한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즉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중단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왜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거든요.
오직으로 들어가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거 체험해야 되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것만 하게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딴 거 바라보지 마라.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휴대폰 반납, 압수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바깥에 전화 금지, 40일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해외 축구 금지, 40일 동안 롤챔스 금지, 다 금지시켜놓고 다 막아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라고. 그게 감람산 체험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가다락방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직을 해라. 왜죠?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요 존재가 꺾이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그걸 꺾지 않으면 요 시대의 흐름을 그냥 맞아버리는 거야. 요 시대의 흐름이 나한테 쓰나미로 다가올 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 흐름을 막아야만 된다.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 이 문제를 일으키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 힘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시대 살리는 능력이 임하면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3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라. 393이 기도 속에서 체험될 만큼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 나를 살렸다. 이때부터는 뭘 하는 거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selected concentration이라고 했잖아요. 흑암에 빠진 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는 싸움을 하는 게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살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러 들어가는 거,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치유해야 돼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을 누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줘라. 이 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도록 만들어서 영적, 정신적 모든 다른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도록 영적 치유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뭘로 발견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었을 때 영혼도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라.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작품을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서 17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 했습니다. 18장에서는 안식일마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했고 고린도에서는 예배에 대해서만 말했고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닙니다. 회당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했어요. 어디 회당에 들어가든지 항상 그렇게 했어요. 회당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안식일 날 회당 갔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바울이 뭘 했느냐? 안식일에 회당 들어갔어요. 뭘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쭉 전달했어요. 굉장히 길게 설교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오는 설교가 바울의 설교 중에서 제일 길어요. 쭉 설명한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나오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죠. 이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근데 17장, 18장, 19장에서 각각 나누어서 여기서는 이 부분 초점 맞춰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저 부분 초점 맞춰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걸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는 작품이 생겨요. 그 작품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서 현장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다민족 시대를 여신다. 다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237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제한적 집중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과정이에요. 선택적 집중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찾아내서 그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성공자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결단하는 거지. 세 번째.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죠?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원네스를 현장에 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업 속에 새 뜰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 237 치유 서밋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업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기능이, 내 전문성이, 내 직업이 쓰임받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렘넌트 때 먼저 세계화되는 문화를 만들어라. 세계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237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37과 같이 갈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언어 준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7이 여러분을 봤을 때 끌려올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내용도 매력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다르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대학 안 갈 사람도 가끔 있겠죠. 대학을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대학 안 가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랩런트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취업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 그게 빨라요. 훨씬 중직자 되는 게 빨라요. 남들은 빚을 학자금 대출로 한 5천만 원씩 지고 시작하는데 특성하고 나와가지고 취업한다고 5천만 원을 같은 나이에 들고 시작하는 거지. 완전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든 배경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길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학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나는 인서울대학을 가고 성공한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커리어를 잘 만들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는 요 시대는 못 바꿉니다. 요 시대는 그게 맞지 않는 문법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AI가 대체해버릴 수 있는 직종, 직군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 당장 예를 들어서 옛날에 AI가 처음 나와가지고 AI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직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직업들은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 창조적인 직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창조적인 직업, 화가, 작가, 음악가. 근데 지금 와서는 제일 먼저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 작가 계층이, 화가가, 음악가가, 작곡가가요. 물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237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매력적인 컨텐츠, 나의 매력적인 포인트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만들러 가시면 돼요. 나는 대학을 어디로 가겠다. 목표 잡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고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만큼 공부하고 있다면 그대로 집중해서 계속 하세요. 누군가 그 대학도 살려야 돼요. 학벌이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학벌이라는 것 또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 노릴 수 있는 사람 그쪽으로 가세요. 괜찮아. 좋아요. 내가 초상위권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노려볼 만큼 내게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다.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더 도전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너무 그걸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많은 길이 있고 여러분은 한국 안에서 커리어 인생 마칠 사람들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승리하려면 237로 가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지막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내 무덤이 어디에 남겨질 것이냐? 한국이라는 나라 안으로 좁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237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그릇부터 준비하면 돼요.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저로서는 여러분들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진짜 절절한 현장 포인트입니다. 시급한 현장 포인트. 그럼 이걸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긴장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악한 시대가 오겠으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답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이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렘넌트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가 오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 어떤 혼란의 시대가 오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남은 자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초월합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부름받아서 이 시대 멸망 속에서 멸망 같이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남은 자요.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남은 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남은 자요. 이 시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흑암을 이길 정복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흘러갔댔잖아. 그랬던 로마를 누가 살리고 누가 뒤집고 누가 정복했냐. 복음 가진 남은 자였다고. 초대교회였다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잘 훌륭한 대단한 권력자들 소수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꿨어요. 문제 있냐? 여러분의 문제 있냐? 여러분은 다 한계 있냐?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초대 교회가 그랬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체성 가지고 오늘 언약의 여정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세 가지 집중을 어떻게 실천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제한적 집중을 어느 정도 해야만 되는 상황이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3년과 재수까지 포함해서 4년 이상, 삼수까지 포함하면 거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완전 제한적 집중했어요. 그냥 제한적 집중 속으로 그냥 던져졌어. 희한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3대 취미가 역사 덕질, 애니와 만화 덕질, 그 다음에 야구 덕질이거든요. 스포츠 모든 거 다 좋아하는데. 요 3대 취미를 다 끊었어요. 끊었다기보다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 5년 동안은 생각이 안 났어. 게임도 엄청 좋아하거든? 생각이 안 났어. 너무 바빴어. 말씀 따라가고 복음 붙잡고 내 각인뿌리 체질 변화시키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 그리고 내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아서 전도운동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다른 거 신경 쓸 시간도 없더라고. 그렇게 제한적 집중을 한 5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영화를 보러 나가게 됐어. 극장을 간 적이 없었다니까. 영화관 간 적이 없었어. 다른 걸 본 적도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도 거의 끊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세상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때 5년의 이 제한적 집중 과정을 거치고 나오니까 보는 게 그냥 달라져 있더라고.
뭘 봐도 자꾸 그리스도가 생각나. 뭘 봐도 자꾸 복음이 떠올라. 영화를 보는데 그냥 좀비 영화를 어쩌다 보게 됐다니까? 좀비 영화 봐도 이거 전도운동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뒤집어져. 그냥 보는 게 달라진다고. 세상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편합니다. 제한적 집중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237 치유 서밋, 이게 선택된 집중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 갔을 때 원넷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예배 최고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광고가 좀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다음 주는 종강입니다만 특별히 다른 스케줄 없으니까 이 시간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3시에 이 시간에 그대로 오시면 강의 끝나고 마지막 강의 때 종강 예배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메시지 나누고 바로 마칩니다. 팀장 훈련은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광고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합창 대회가 있습니다. 그 합창 대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창 대회 여러분 어차피 저희 새청수 나가실 거니까요. 가실 거니까요. 그때 합창 대회를 나가는데 합창 대회 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여유 있을 때 그때 몇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간식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합창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싸 중에 아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합창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장진영 목사님이 섭외를 직접 하시겠다. 최고 전문인 서울대 작곡가 나오신 전문인을 찔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로 먹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외부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이제 우리는 또 강남 청신 이러고 나가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상 안 받아도 돼. 마인드는 그래. 뭐 상 받는다고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커리어에 쓰입니까? 뭐 그래가지고 속에서 쓰이는 그 상관없어. 제가 아니다 너무 뇌절이니 가지 말자. 긴 얘기 내 인생 뭐 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 연습 들어간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갑자기 터진 핵폭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핵심 훈련을 강남청신 주관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제발 그런 거는 우리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사회자, 기도자, 그 다음에 통역자, 영어 통역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찬양대도 해야 돼. 복잡합니다. 그걸 리허설도 또 해야 돼. 한 주 전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국 세계 모든 랩넌트 앞에서 사회와 기도와 통역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들어서 말씀해 줘도 좋은데. 지금 부끄러우면 나중에 개인톡으로 주세요. 개인톡으로. 나한테 보내. 근데 안 보내면 쳐들어간다. 어쩔 수 없어.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지. 제비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 갑니다. 여러분이 연락 안 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비를 돌려가지고 누군가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저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발 우리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리고 신학원 우리 랩런트들 성격도 왠지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제비 뽑기에 성령이 또 받도록. 아니면 숨어있는 이들, 숨어있는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제 헌신자들이 나타나도록. 안 되면 얼굴이 잘생긴 순서대로 뽑아서 준서에게 사회를 시킬 수도 있다. 뭐야?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인정이지? 다 인정이잖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래서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준서가 집중 기도해라. 너가 하기 싫으면 누군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찬양 잘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조금 성가신 일이겠지만 다음 주에 참사랑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핵심대. 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참사랑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다행이라고 좋아하는 오금동 주민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억울하시면 여러분 교회로 옮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모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연락 다음 주에 광고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종강 때 본격적으로 광고 나가겠죠. 혹시 인터뷰하고 싶으신 분, 왜 그 핵심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저는 네,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오글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네, 시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오늘 늦게 끝났죠? 37분입니다. 45분까지 팀별로 포럼 하신 이후에 45분에 모여가지고 딱 10분만 팀장 훈련하고 오늘은 팀장 훈련 끝나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간식 드실 분들은 팀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 참 전도자, 참 성공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 전할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 시대를 앞서가도록 세 가지 집중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팀별로 바로 포럼하고요. 흩어져서 온라인에 있는 렘넌트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